안녕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저희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중국인 정치 활동에 대한 제보를 부탁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제보 중에 같이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청구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구글 자동 번역으로 해서 이 문맥이 좀 어색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금 중국 사이트에 있는 글을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번역해 보면은 문재인이 옳다 생각하고 중국인을 비난한 사람들을 비난한다. 중국을 이용해 문재인의 행동에 맞서고 있기에 우리의 무죄와 명성을 위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요 밑에 글은 투표, 나는 문재인에 대한 탄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중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난주 한국은 여전히 기부 약속을 이행하는데 매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대충 지난주에도 한국은 여전히 기부 약속을 이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읽힙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지지 국민청원 링크죠.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president.go.kr petitions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 청원 사이트죠.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겁니다. 이 전염병에서 문재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와대에 대한 링크입니다. 약간의 격려와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십시오. 문재인 지지 국민청원 링크.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president.go.kr peti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방금 읽어드린 그런 웹사이트가 지금 나오죠. 중국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으로 추정됩니다만 여기 대해 댓글에서 저희가 이제 찾아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한번 즉석에서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president.go.kr입니다. petitions고요. 카카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한 열심히 1% 중국 대통령에게 좀 말이 좀 어색하죠. 호를 전하세요 돼 있는데 심지어는 중국 대통령으로 좀 표현하고 있네요. 최근 중국 서클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시판 청원. 우리는 한국 정치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역시 이제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을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을 돕자는 지금 글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한국 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통한 문재인 지지 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국내에 있는 조선족 내지 중국인들이 저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언론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중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이 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 그 외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지금 외국인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왜 들어왔습니까?
물론 유학생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 노령인구 느는 것도 문제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죠. 이게 2020년부터 앞으로 2040년까지의 전망입니다. 2040년이 되면 노령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9%가 됩니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소년 인구가 지금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중요한 건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줍니다. 72% 정도에서 2040년에는 56.3%가 줍니다. 지금 외국인 인구가,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인구가, 좀 보십시오. 체류, 현재 지금 2018년, 2023년, 28년까지 지금 법무부하고 통계청 자료를, 지금 추산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36만 7천 명이었습니다. 2028년, 8년 후에는 53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전 인구 대비 10% 정도라고 지금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을 빼놓고는 거기에 노인도 별로 없고 아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들이죠. 중요한 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비율입니다.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도 이 노동력 부족 문제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 220만 정도 되겠군요. 16년에 한 204만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한 220만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베트남, 미국, 타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뭐 일본 이런 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노령화 문제도 있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서 우리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우리와 공존하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중국인이, 뭐 모든 외국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인이 국내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건 불법 행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해서 또 외국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차이나 게이트란 이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막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서 중국인의 한국 내 정치 개입 행위를 자꾸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중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외국인 처우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런 한국 제도 문화와 관련된 것에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준과 이 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2040년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인구,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속에서는 저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이나 과거 다른 나라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구 문제, 노동력 해소 문제를 위해서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들어오고 자칫하면 중국의 국내 분쟁이 한국 내까지 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 원칙과 기준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는 소위 차이나 게이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